세상에는 유독 북적이는 장소에 발을 들이는 순간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끊임없는 소음, 그리고 사방으로 움직이는 인파들. 그들에게 그 공간은 즐거운 축제의 장이 아니라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해 한꺼번에 고함을 지르는 것 같은 혼란스러운 전장입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필사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며 서 있으려 노력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울려 퍼집니다. 나는 이곳에 속해 있지 않아. 왜 누군가는 그 무질서한 소음 속에서 생동감을 얻는데 이들은 그 속에 잠겨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끼는 걸까요? 번잡한 거리를 걸을 때 그들의 뇌는 스쳐 지나가는 모든 소리와 타인의 얼굴을 마치 고해상도 사진처럼 선명하게 각인합니다. 아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 거친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필터 없이 동시에 뇌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것은 그들이 타인을 혐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 모든 자극을 한꺼번에 처리하기에 그들의 신경계가 너무나 정교하게 설계되었을 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매우 민감한 신경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로 분류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뇌는 불필요한 소음을 적절히 걸러내는 차단막이 작동하지만 그들의 뇌는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소리와 빛, 심지어 타인이 뿜어내는 미세한 감정의 파동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 사이에 머물다 돌아온 날이면 그들은 마치 영혼이 탈진한 것 같은 지독한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뛰어난 관찰력을 가진 이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아주 미세한 균열을 포착해냅니다. 상대방의 입가에 머무는 어색한 근육의 떨림, 영혼 없이 내뱉는 기계적인 반응, 공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특유의 긴장감까지. 그들은 누군가 입을 열어 불만을 말하지 않아도 그곳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온몸으로 감각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결함이 아니라 사실 매우 높은 수준의 정서적 지능입니다. 군중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에는 더 깊은 심리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단 속에서 개인은 흔히 고유성을 잃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모두가 주변에 동화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수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껍데기뿐인 연결보다 날 것 그대로의 진실함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수백 개의 가짜 가면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그들의 영혼은 연기하는 삶의 금세 실층을 느끼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독이라는 안전한 대피소를 갈망합니다. 오직 고독 속에서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장 정직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향적이거나 민감한 이들은 뇌 속의 도파민 보상 체계 자체가 다르게 작동합니다. 외향적인 이들이 인파 속에서 도파민의 축제를 벌일 때 그들의 뇌는 과도한 외부 자극에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남들이 활력을 얻는 바로 그 장소가 그들에게는 감각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스트레스의 진원지가 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고쳐야 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생물학적 화학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잠든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혹은 손님이 들지 않는 한적한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서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잔잔한 음악을 배경 삼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그들의 마음은 다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타인의 소음이 거치고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음 속에 흩어졌던 자아의 조각들을 모아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은 군중을 힘들어하는 이들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그들의 뇌는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거울처럼 그대로 투영합니다. 슬픔, 스트레스, 분노가 한데 뒤섞인 거대한 감정의 용광로 같은 군중 속에서 그들이 탈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감정의 무게를 동시에 견뎌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지만
그럴수록 내면의 에너지는 더욱 빠르게 바닥을 드러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부하로 설명됩니다. 타인과 함께 있는 매 순간 그들의 뇌는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표정, 목소리의 톤, 미세한 몸짓 하나하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처리합니다. 남들이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즐거워할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며 초 단위로 신경을 소모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화를 내는 대신 공감하는 태도를 취하며 타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담긴 숨은 의도나 감정의 그림자를 포착해냅니다. 이러한 섬세함은 관계에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쉽게 지치게 만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촘촘한 인간관계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어들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구는 종종 이기심이나 사회성 결여로 오해받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고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정화 과정입니다. 그들이 북적이는 장소를 피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상실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군중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는 억눌리게 됩니다. 타인의 취향, 타인의 가치관, 타인의 기대를 맞추느라 정작 본연의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상태. 그들은 이러한 상태를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흩어졌던 자아의 조각들을 다시 모으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먼지를 닦아내어 자신의 본래 색깔을 확인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실제로 창의적인 인물들이나 깊은 통찰력을 지닌 철학자들 중에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했을 때 비로소 내면의 거대한 우주가 열린다는 사실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시끄러운 파티에서 인맥을 넓히느라 분주할 때 그들은 자신의 서재에서 혹은 조용한 산책길에서 세상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외로움의 동의어가 아니라 충만함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소수의 진실한 인연에게는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쏟습니다. 얕고 넓은 관계를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대신 단 몇 명의 사람이라도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닿는 대화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들은 가벼운 안부 인사보다 고통의 밑바닥을 공유하는 진실함을 갈망하며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변에는 화려한 인맥은 없을지 몰라도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견뎌낼 단단하고 정직한 인연들이 남게 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진짜 나를 지켜주는 것은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고요한 정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군중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작은 방으로 혹은 이름 모를 숲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이야말로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어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럽고도 평온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통과한 그들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자기 자신이라는 광활한 대지로 들어섭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만을 승자로 대접하지만 그들은 침묵이 가진 압도적인 힘을 신뢰합니다. 소음이 거친 자리에서만 들리는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남들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이 아닌 오직 자신만이 정의할 수 있는 삶의 가치를 하나씩 정립해 나갑니다. 그들은 화를 내는 대신 공감하는 태도를 취하며 여전히 군중 속에서 가짜 미소를 지으며 탈진해가는 이들을 깊은 연민으로 바라봅니다. 그들 또한 한때는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영혼을 소모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는 것보다 차라리 이상한 사람으로 불리더라도 자신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용기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자발적 고립은 결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깊고 본질적으로 연결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감각의 과부하를 걷어내고 마음의 호수가 고요해질 때 그들은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더 선명하게 읽어내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근육을 갖게 됩니다. 얕은 사교에 낭비되던 에너지는 이제 창의적인 영감과 자아의 확장,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정직한 교감을 위해 정밀하게 사용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우리 곁을 지키는 것은 수천 명의 팔로워나 화려한 파티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한 방 안에서 나 자신과 나누었던 진솔한 대화, 그리고 나의 가장 초라한 모습까지도 온전히 수용했던 평온한 기억들입니다. 그들은 이 진리를 누구보다 빨리 깨달은 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을 부끄러워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적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는 축제를 즐깁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텅 빈 방으로 돌아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나요? 남들은 다 즐거워 보이는데 나만 유독 예민하고 이상한 것 같아 자책하며 밤을 지새운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당신은 틀린 게 아니라 조금 더 깊고 진실한 사람일 뿐이라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역시 혼자가 편하다라고 느끼시나요? 혹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고독을 즐기는 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조용한 평화를 선택한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고요한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제가 더 깊은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평온한 휴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레벨업이었습니다.